한때 국민 선반이라 불리던 철제 캐비넷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캐비넷의 원조이자 가구계의 공룡으로 불리던 이케아가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처음 등장 당시 트렌드의 상징이자 가구계의 애플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케아. 하지만 지금은 한물간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케아의 매출 하락의 원인과 반격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이케아 광명점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스웨덴에서 창립된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는 북유럽풍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 가구 시장을 재편한 대표 주자입니다. 국내에는 2014년 12월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열며 공식 진출했는데요. 당시 개장 첫날부터 입장 대기줄이 수백 미터에 달했고 오픈 첫 해에만 무려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죠. 특히 이케아가 처음 도입한 대형 플래그십 쇼룸은 기존 가구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케아 쇼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당시 국내 주요 가구 브랜드였던 한샘, 현대리바트는 아예 이케아용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품이 꺼진 거였죠. 2020년대 초반 이케아의 연간 성장률은 3.4%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 트렌드가 번지며 국내 홈인테리어 시장이 연평균 20에서 30%씩 성장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이듬해인 2021년 역대 최고 매출인 6,872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부상하는 듯했지만 이 역시 잠깐뿐이었는데요. 2022년 6,223억 원, 2023년에는 6,007억 원으로 2년 연속 매출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8%나 급감, 5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케아의 핵심 물류 인프라 확장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를 신설하려던 계획이 2023년 철회되며 온라인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배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접은 셈이 됐죠. 반면 경쟁사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늘의 집은 눈에 띄는 성과를 냈죠. 2023년 매출 2,879억 원, 영업이익 6억 원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한 겁니다. 매출 규모만 보면 이케아가 약 2배 이상 크지만 시장의 흐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의 집의 앱 다운로드는 3천만 회, 누적 거래액 5조 원에 달하며 국내 인테리어 플랫폼 시장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또 다른 경쟁자는 마켓비입니다. 이케아 스타일을 오마주한 디자인을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며 특히 SNS 중심의 마케팅으로 20에서 30대 여성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조립이 쉽고 배송도 빠른 데다 감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케아보다 편한 이케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이케아의 북유럽 감성과 가성비 이미지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이케아가 이처럼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케아의 핵심 경쟁력은 감성과 가성비입니다. 여기에 대형 쇼룸을 통해 직접 인테리어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도 당시로선 신선하고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 이 장점은 오히려 단점으로 변했습니다. 느린 온라인 전환, 별도 비용이 드는 배송과 조립 서비스, 외곽에 위치한 대형 매장 중심의 전략은 오히려 방문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었죠. 오늘의 집처럼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플랫폼,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샘 같은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이케아는 점점 시대 흐름에 뒤처진 모습이 됐습니다. 가성비 이미지 역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DIY는 더 이상 신선한 콘셉트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조립이라는 개념은 불편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비 같은 유사 디자인을 더 저렴하게 내놓는 브랜드까지 등장하며 이케아의 감성과 가격이라는 핵심 무기조차 더 이상 고유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매출 회복을 못하는 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방문한 이곳은 이케아 광명점입니다. 이곳은 2층 쇼룸을 한 바퀴 돌아본 뒤 1층 창고형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꺼내 결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쇼룸 동선은 실생활 공간처럼 짜여 있어 처음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섹션이 나오고 그 뒤로 침실, 서재, 아이방 등 주거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마치 실제 집을 한 채 걸어 다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동선에서 중간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식당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십 개에 달하는 쇼룸을 지나쳐야 하고 지름길이 있긴 하지만 처음 방문한 고객 입장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사전 정보가 없다면 결국 매장 전체를 강제 탐색하게 되는 셈인데요. 단순히 가볍게 둘러보자는 마음으로 왔다면 1층으로 내려가기까지도 꽤나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쇼룸을 빠르게 지나쳐 1층 에스컬레이터에 도착하기까지 20분 이상이 걸렸네요. 이케아의 전시 전략은 몰입형 체험을 의도한 것이겠지만 쇼핑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과정인 겁니다.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케아는 쇼룸을 둘러본 뒤 마음에 드는 제품을 직접 픽업해 가져가는 방식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보면 이 구조가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제품은 2층에서 어떤 제품은 1층 창고에서 픽업해야 하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셀프 픽업 구역이나 홈 퍼니싱 코너 같은 표기도 초보자에겐 낯설죠. 가격표 색상도 혼동을 줍니다. 노란색은 카테고리 내 최저가, 빨간색은 할인 제품을 뜻하지만 사전 정보 없이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조명 가전 코너엔 설명이 부족한 제품도 많았고 넓은 매장 특성상 직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셀프 픽업이라는 장점은 동선 피로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초보 고객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셈입니다. 이케아의 또 다른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식당과 식품도 살펴볼까요? 쇼룸 중간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는 미트볼, 연어 스테이크, 베지볼 등 이케아 특유의 메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은 조금 번거로웠는데요. 푸드코트처럼 음식을 담아 결제하는 방식에 카트를 끌고 이동하는 구조가 더해지면서 대기줄이 길고 진행도 더뎠습니다. 앞사람이 선택을 오래 할수록 줄은 더욱 늘어졌고 통로가 좁아 답답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좌석 배치가 좁은 데다 카트를 놓을 공간이 없어 고객 수 대비 붐벼 이동이 쉽지 않은 모습이죠. 무엇보다 이케아 가구로 구성된 식당이지만 제품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체험 공간이라기보단 혼잡한 급식 공간에 가깝다는 인상이 강했죠. 이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은 창고형 매장, 스웨디시 푸드마켓, 카페, 픽업 매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셀프 픽업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창고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다 보면 하나의 가구가 여러 개 박스로 나뉘어 있어 부피에 놀라기 일쑤였고 원하는 제품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마친 뒤 들른 푸드마켓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좁은 통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상품을 천천히 살피기 어려웠고 카페 좌석 역시 여유롭지 않았죠. 2층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한 물품을 픽업하기 위한 매대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바일 링크를 새로 받아야 하거나 옵션 변경이 어려운 등 시스템은 불친절했고 제품이 준비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이케아를 방문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구매 후 조립까지 직접 해야 하니 일부 고객은 굳이 시간과 체력을 들여 이케아를 방문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 같네요. 문제는 이케아의 핵심 전략이 여전히 이 복잡한 오프라인 매장 경험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은 점점 더 온라인 중심의 간편하고 직관적인 쇼핑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케아는 여전히 직접 체험하고 직접 고르고 직접 조립하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앱 연동, 자동화 물류 시스템 도입 등 변화의 시도는 분명 존재하지만 기존의 불편함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미 온라인 중심의 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죠. 한샘 리바트 등 기존 브랜드들도 유사 쇼룸을 온라인에 구현하거나 더 편한 상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케아는 강동점을 새로 오픈했지만 같은 쇼핑몰의 일룸, 모던하우스는 물론 최근 부상 중인 일본의 이케아 니토리까지 입점해 있어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구는 아직까진 고객들에겐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자주 바꾸는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 브랜드 충성도가 약하고 재방문도 많지 않죠. 결국 이케아처럼 오프라인 경험에 집중하는 브랜드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확실한 만족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복잡한 동선과 불편한 쇼핑 방식이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케아도 반전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쇼룸의 게임룸 섹션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군을 확대하며 MZ세대 취향을 반영하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이번에 문을 연 강동점에도 이러한 흐름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정용 소형가전 판매까지 시작하며 가구를 넘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확장 중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과연 이케아의 명성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